네, 안녕하세요. IAA 이광수 협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행사 주최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고생이 아니라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너무 멋진 말씀 주셨는데요. 예. 혹시 이 행사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전시 형식이 아트페어잖아요. 이것도 아트페어 형식을 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단 아트페어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공모전과 아트페어와 비엔나레를 이렇게 혼합한 쉽게 말해서 컨버전스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인사들이 오셨는데요. 예. 그 부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IAEA 임원국들이 오셨습니다. IAEA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5개 대륙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륙 회장님이 있고요. 각 대륙의 대륙을 대표하는 회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님, 전체적으로 부회장님, 재무 담당하는 분, 그리고 총무님, 그리고 그냥 일반 이사 몇 분 해가지고 전부 다 12명인데 10분이 오셨습니다. 오면서 이제 그 나라 작품들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IAEA 회원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국가 또 한 두세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개국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15여 개 국가에서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이 중요한 행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이 예술품과 문명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를 걱정했습니다. 당연히 생각나는 게 저작권에 대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무형,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물질이 없는 문화예술 쪽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물질이 있는 게 우리 미술이거든요. 미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화재로 이제 진화가 되죠. 문화재로 변화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문화재나 예술품보다 예술품은 시각 예술품 같은 경우는 자금의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될수록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짜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가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되고 이제 그러니까 가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매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위조가 되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위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그리는 작가의 특성이라든가 그분이 뭐 어떤 물감을 썼다든가 뭐 이런 작품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진입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AI가 다 복제를 해내니까 사인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물감을 또 뭐 탄소 측정하고 이런 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히 NFT 인증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걸 어느 기관에서 그걸 인증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로 결국 귀속되게 돼요. 결론은 세계 미술인들의 대표 기관인 IAA, 스페링을 얘기하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그리고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가 이제 문화예술, 과학, 교육을 다루는 곳이니까 거기 그 세계 정부의 그 공식적인 합법적인 세계 미술인들의 모임인 IAEA에서 그걸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행사는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설명드리려면 이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냥 관계 있다 이렇게만 대중들이 알아주시고, 이제 결과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 누구나, 화가 누구나, 작가 누구나
여기 접근할 수 있고 또 관객들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이 문화의 대중화를 대중에게 문화의 향유권을 그 시각 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저변에 깔려 있고요. 저희는 또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문화예술이 그 돈이 되니까 이제 하이 클래스들의 점유가 되었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락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합하면서 누구나 대중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기존 체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전시를 허접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작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이 향후 2, 3년만 지나도 보편화될 것이고 그럼 누구나 작품 하나하나 다 인증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편화돼요. 그게 없으면 판매도 안 될 것이고 사지도 않게 될 겁니다. 결론은 세계 모든 시각예술인들과 대중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현재와 미래는 대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다 그러면 지금 스페셜리스트 뭐 아트페어라든가 이쪽하고는 구별화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미술 문화의 혁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작과 관련된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미술계에서 딱 정해진 방식이 또 법적인 방식이 없기 때문에 예.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해서 이제 서류들을 보고 네. 확인하는 그 과정 중에서 위작이 많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AI가 예. 기술적으로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네. 좀 더 창의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면 네. 오히려 실물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올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그 문화유산들, 네, 네. 그 실물 자산들, 네. 그 자산들을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서 네. 그 이력 관리와 함께 네. 그 진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네. 국제 기구로서 IA가 네.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이 행사 중에서 네네. 또 어떤 부분을 네.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는지 그 네, 네, 부분들도 함께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공모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제를 미술 올림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올림픽 작가 선수라고 그래요. 그 작가 선수도 공모해서 뽑은 작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갤러리에서 소속된 작가도 나오고 했습니다. 일반 갤러리에서 소속된 작가가 나온 분들은 나름대로 작품이 판매가 되니까 좋은 작품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모를 해서 들어온 작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관전을 하시되 공모전으로 나온 작가 같은 경우에서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될까를 한번 점쳐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예. 저도 한번 참조를 해서 예. 조금 더 둘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그 위작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잘 아주 유명한 선생님 한 분 말씀드리면 김한기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걸 위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AI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김한기 선생님을 그 시리즈라든가 무슨 뭐 핵이라는 뭐 언제 어디서 만나면 무엇이 되려는 작품이 있는데 그 연작 시리즈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 이제 발굴되지 않은 작품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숨겨진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AI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AI가 그냥 그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예술계의 희자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AI가 만들어내면 이거 저 작품 누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것이 작품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합한 작품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이제 그건 객관성 내지는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AI가 작품을 창작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작품을 대단한 작품 아니면 누구나 작품을
흉내를 냈어요. 똑같이 만들어냈었다는 거죠. AI가. 그 기술이 바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도 그래요. 내 작품이 있는데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닌데 똑같이 내 거랑 만들어내요. 그리고 40년 전에 이광수가 그린 거다. 그리고 팔아요. 근데 내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 거 아니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는 돼요. 살아있으면. 근데 만약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내 작품 똑같은 게 쫙 나와버리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경제의 문제가 제시되고 개인 작가의 그 경제적인 문제, 자본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잠식하게 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결론, 세상에 있는 모든 작품에 저작권 인증서를 누가 해야 되냐면 IA의 인증서를 넣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광수라고 하면 이광수의 이력, 경력 이런 것까지 넣으면 더 좋은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인증서 하나만이라도 NFT로 넣어주면은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미술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네.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네. 작가의 권리를 지켜줄 수가 네. 있어야 하고 작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예. 마찬가지죠. 그 저작권 문제가 미래에 사실 문명 쪽에서 볼 때는 반도체와 아까 내가 이제 인사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AI가 미래의 핵심 아젠다가 돼요. 경제권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걸 장악한 나라가 부자가 나가 된다 이렇게 보도 돼요. 근데 문화 쪽도 그것만한 자산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IP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다루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그거를 신경 쓰고 만들어 놓은 전시입니다. 예. 세계인 누구나 여기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누구나 저작권 어떻게 내느냐.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1억개는 못 받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인증 시스템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중들이 관심 갖는 것을 실전했던 전시를 보여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 규모의 100배로 큰 규모도 전시할 날이 멀지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미래 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신 이 축제에서 저작권과 진위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 공모전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월드 아트 엑스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